생성형 AI를 활용한 우리 몸 알기 그 26차시 시작합니다. 네, 9주차 두 번째 차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은 목에 이제 중요한 두 가지 구멍이 있어서 그 두 가지 구멍이 레링스하고 페링스라고 말씀드렸고, 그 앞과 뒤의 순서, 네, 앞, 뒤, 전후로서의 순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2차 시에서는 목에 있는 다른 중요한 구조물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글자 그대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의 좀 더 스페시픽하게 적어줘야 되겠죠. 사람의 목에 있는 주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네, 사람의 목은 여러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일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양이 많겠죠? 네, 먼저 기도, 에어웨이. 네, 에어웨이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것처럼 호흡을 위한 공기의 통로로 목의 중심을 따라 뻗어나가는 중요한 구조입니다. 목의 앞쪽을 따라 흐르는 기도와 목의 뒤쪽을 따라 흐르는 식도로 나뉩니다. 네, 식도 자체는 에어웨이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페링스는 포함될 수 있죠. 식도는 음식이나 액체가 입에서 위장으로 이동하는 음식관입니다. 목의 앞쪽에 위치하며 기도와 인접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도하고 식도 둘 다 목의 앞쪽에, 레링스하고 에소파거스 둘 다 목의 앞쪽에 위치한 편이죠. 기도와 인접해 있습니다. 식도는 목에서 시작해서 가슴에서 위장에 이르는 곳까지 이어지는 긴 유기적인 통로입니다. 레링스는 이제 기도의 아랫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기도에 속하죠. 상기도에 속한다고 봐야 되겠죠. 어퍼 에어웨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기도 감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기 이제 레링스까지 포함해서 네잘 캐비티, 오럴 캐비티, 파링스 앤 레링스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관은 목의 중간에 위치하며 사실 기관이 아닙니다. 기관은 트라키아라고 불리는 걸로 바뀌어야 되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레링스라고 적혀 있는 것을 썼다면 여기 사실 영어를 쓴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한글로 쓴 것이 맞는지 챗GPT가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목의 중간에 위치하며 음성 발성과 기도의 보호를 담당하는 구조물입니다. 뒤 설명을 읽어봐서는 기관이라기보다는 후두에 가까운 설명이네요. 후두는 목의 앞쪽에 위치하며, 맞는 말이죠. 구성 요소로서는 갑상선 연골, 이것이 방패 연골이라고 하는 사이로이드 카틸리지, 후두연골, 레린지얼 카틸리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에 있는 갑상연골, 갑상선 연골은 아니고, 또 후두근, 레린지얼 머슬들, 후두보는 어떤 것인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틀려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 잘 보시고, 그 다음 네 번째, 혈관, 블러드 베슬. 목에는 많은 혈관이 통과하며 이 혈관은 두뇌와 몸 전체로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한 혈관으로는 목정맥, 목동맥, 교차동맥 등이 있습니다. 교차동맥은 제가 또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 신경, 목은 다양한 신경의 경로가 교차되는 지점으로 뇌와 몸의 다른 부분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목의 중요한 신경으로는 목의 표면 감각을 담당하는 경두신경과 경두신경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요. 역시 목의 근육을 제어하는 부분을 담당하는 제3번, 4번 경추신경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전반적인 것들은 좀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목에 있는 중요한 구조물, 자, 어쨌든 목이든 뭐 어디든 전반적으로 이제 중요한 구조물들이 스페셜 센서리 올간이라든가 브레인 같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피부가 있고요. 그다음 결합 조직이 있고, 결합 조직 중에서 이제 뼈가 있겠죠. 그죠? 뼈가 있고 그 외에 다른 구조물들이 있을 텐데 혈관과 신경들이 있다. 뭐 이것들이 기본적인 구조인데, 목에 있는 중요한 관 두 가지를 설명하고 나머지 혈관들인데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대답입니다. 이걸 영어로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anatomical structures in the human neck 라고 한번 물어보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several important anatomical structures that play crucial roles in various bodily function. Here's also some of the key structures. 구조는 위랑 대답하는 구조가 비슷한 걸로 봐서는 어떤 대답하는 형식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vertebra and spinal cord.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이 부분이 꼭 나왔어야 되는 건데 척추 부분이고 척추 안에 있는 spinal cord가 있겠죠. 그래서 the neck, also known as the cervical region. 네, cervix라고 하는 것이 목이라는 거예요. 라틴어라고 했죠. Contains several cervical vertebrae that form the upper part of the spinal column. The spinal cord, a vital part of the central nervous system. 네, 나중에 그 다음 시간 10주차에 설명드릴 central nervous system 의 중요한 파트가 바로 스파이널 코드가 되겠지요. 버테브랄 버테브레라고도 부르고 버테브랄 컬럼이라고 부르면 전체 척추, 네, 이것은 스파이널 컬럼이랑 같은 뜻인데 이 버테브라, 네, 서비컬 버테브라든 혹은 뭐 토라식 버테브라든 럼버 버테브라든 그 속에 커넬이 들어있죠. 구멍이 있어서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커넬이 있는데 그 커넬 속을 바로 스파이널 코드가 지나다니는 거고 이 스파이널 코드는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머슬, 네, 중요한 머슬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머슬들이 있지만 responsible for movements of the head, neck, and shoulders. 예, 여기 있는 근육들은 머리 그리고 목 그리고 어깨를 움직이는 근육들이라는 것이죠. Some important muscles include the sternocleidomastoid muscle, trapezius, scalene muscle, and muscles of the anterior and posterior neck. 여러 가지 머슬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집체적으로 muscles of the anterior and posterior neck이라고 써 있고 기억할 만한 머슬로서는 전 시간에도 한번 나왔지만 sternocleidomastoid muscle, trapezius muscle, scalene muscle들이 있죠. 네, 그다음 blood vessel, 네, major blood vessels in the neck include carotid artery, 네, 중요하죠. carotid artery, which supplies blood to the brain, 네, 머리 쪽으로, brain, 여기서는 뇌라고 되어 있는데 이 carotid artery는 internal과 external carotid artery로 나누어져서 꼭 뇌에만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 얼굴 전체에도 공급을 합니다. And the jugular veins, 머리나 얼굴에서부터 내려오는 veins를 갖고 있고 which drain blood from the head and neck region back to the heart. 설명이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lymph nodes and lymphatic vessels. 네, 여기 이것도 역시 몸의 어떤 부위에도 다 거의 있는 것인데 the neck contains cluster of lymph nodes that play a vital role in body's immune response by filtering lymph fluid and trapping pathogens. 해서 lymphatic vessels transport lymph fluid containing white blood cells and waste products of the lymph node 되어 있는데 중요한 구조물의 이름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얼굴과 목에 있는 중요한 림프 노드들이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수업의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에 있는 것 중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던 thyroid gland가 있는데요. Located in the front of the neck, the thyroid gland produces hormone that regulate metabolism. 네, 저희 대사를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이죠. 사이로이드 호르몬을 내죠. 그리고 뭐 그로스랑 디벨롭먼트에도 관계가 되어 있고요. 두 개의 로브로 되어 있는데 이 로브 사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무스라고 부르죠. 이스무스. 예, 협곡 뭐 이런 뜻이기도 한데 이스무스라고 부르고 play a crucial role in various physiological process. 그리고 사이로이드 글랜드 말고 그 주변에 파라사이로이드 글랜드도 같이 있습니다. 그럼 trachea and esophagus라고 해서 trachea is a tube-like structure that carries air from the larynx to the lung. 자, larynx에서 다음 이제 그 lung으로 가기 위해서 트라키아를 지나야 되고 트라키아를 지나게 되면서 이제 브론커스, 브론키올 이런 순서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제 그 lung으로 가는 경로라고 할 수 있죠. While the esophagus is a muscular tube, esophagus 자체는 식도이죠. 식도는 muscular tube, 근육으로 되어 있는 관이죠. 관이지만 관이면 푸드와 리퀴드를 입에서부터 스토막으로 내려가고 이것은 다이제스션을 위해서 가는 것이라서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링스가 들어있네요. 레링스는 보이스 박스라고도 불리고요. 보컬 코드를 가지고 있죠. 조음을 한다든가 이런 데 쓰여져 있습니다. 앞에서 다루었었던
레링스하고 페링스 부분을 빼놓으면 중요한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블러드 베슬, 메이저 블러드 베슬하고 글랜드들하고 그리고 뭐 트라키아, 그다음 볼테브라와 스파이널 코드 등이 있습니다. These structures collectively contribute to the neck's complex anatomy and facilitate essential functions such as breathing, swallowing, speech, circulation, and immune respon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과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타이로이드 글랜드에 대해서 찾아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추가해서 여기에 어떠한 중요한 그 것들이 있었는지에서 저희가 보았던 버테브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뼈이죠, 목뼈. 자, 그러면 한글로 다시 한번 찾아 물어보겠습니다. 목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오. 자, 목뼈는 일반적으로 인두 부위를 말하는 것으로 현대의학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설명이 아래쪽에 이제 이 그 목뼈라고 하는 게 한글 용어인데 이 한글 용어를 사용한 것이 사실은 거의 이제 노력 자체는 그 전부터 했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이렇게 좀 더 활발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목뼈에 대한 목뼈라는 말을 쓴 한글 문헌들이 별로 없어서 챗GPT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뼈를 한자로 한다면 경추인데요. 경추로 한번 물어보죠. 경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오. 경추는 척추의 일부로 훨씬 나은 설명입니다. 목의 아랫부분에 위치하는 척추들을 가리킵니다. 네, 이건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목의 아랫부분이 아니라 목 전체에 있는 척추를 다 경추라고 하죠. 인체에서 경추는 척추의 중앙 부분이 아니고 척추의 제일 윗부분이죠. 목의 기능과 구조를 지원하고 조절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맞는데요. 네, 요거는 아래쪽에는 더 이상 읽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 자체가 신뢰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영어로 물어보겠습니다. Please explain about cervical vertebra in detail from an anatomical perspective. 네, 굉장히 신난다. certainly 하면서 굉장히 길게 설명했는데 다시 올라와서 cervical vertebrae are the seven vertebrae that make up the cervical spine. 네, cervical spine 이거 자체를 경추 혹은 경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 목의 기둥이죠. located in the neck region of the spine. 스파인 전체 척추에서 목 부분에 있는 부분을 만드는 7개의 뼈라는 것이죠. Here's a detailed anatomical perspective on cervical vertebra 해서 numbering and naming. 자, 보통 이거는 척추, 이렇게 인간의 척추의 개수가 사실은 정해져 있죠. 네, 요거는 이제 전신해부학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다음 시간이라기보다는 좀 더 후수할 과목에서 더 다루기로 하고요. 7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7개로 되어 있는 것은 뭐랄까 포유류에서는 거의 7개인데 예를 들어서 기린도 7개이죠. 기린도 7개, 고래도 7개 뭐 이런 것인데 물론 약간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C1 to C7으로 보통 많이 부르고 이거를 꼭 이렇게 C1이라고 쓸 때 이것이 이제 가끔은 목신경과 헷갈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목신경의 경우에는 CN이라고 해서 너브라는 걸 약자를 넣기도 하고 혹은 cervical vertebra 같은 경우는 V를 넣어서 CV1부터 CV7이라고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C1이라고 보통 이렇게 써서 돼 있는데 C1하고 C2의 경우에는 따로 이름이 있죠. C1 is also known as the Atlas. 아틀라스라고 하는 거는 저기 그리스 신화에서 이렇게 그 지구 혹은 뭐 전체 천체를 떠받치고 있는 티탄의 일종이죠. 티탄족의 한 명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분. 네, 근데 이분의 이름을 갖고 있고 두 번째 거를 엑시스라고 갖고 있죠.
They are named in describing order from the skull down the neck 해서 C1이 제일 위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스컬 바로 아래쪽에 있는 C1 그것이 아틀라스이고 C1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척추의 그 다음 거 부분은 가슴 쪽에 있는 척추니까 그것을 흉추라고 부르거나 가슴뼈라고 부르는데 가슴뼈가 아니고 등뼈라고 부르는데 등뼈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T로 시작합니다. T, thoracic vertebra라고 해서 T1부터 T12까지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 바로 위까지가 C7이죠. C7이 되고 그래서 descending order로 부르게 됩니다. 일반적인 형태로는 바디가 있고 vertebral arch가 있고 foramen transversarium이 있고 vertebral foramen이 있고 intervertebral foramina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충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vertebral foramen이라고 해서 이 vertebra에는 그 모든 vertebra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중요한 vertebra랄까 그 상부에 있는 vertebra들은 모두 vertebral foramen이 있습니다. foramen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구멍이죠. 여기서 설명을 읽어보면 The space formed by the vertebral body and the vertebral arch is called vertebral foramen 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vertebral body라는 게 있는데 이 body가 사실은 vertebra에서 이렇게 그 중앙에 위치하면서 서로 겹겹이 이렇게 위치하는 것이죠. 겹겹이 위치하는 것이고 그 뒤에 아치가 붙어 있는데 이 아치하고 바디 사이에 있는 구멍을 vertebral foramen이라고 부르고 이 foramen 자체가 스파이널 코드가 지나가는 구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쪽에서 보면은 그 스파이널 코드 척수가 지나가는 구멍을 커넬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게 버테브랄 커넬이죠. 버테브랄 커넬을 형성하게 되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버테브럴 포라미나라고 하는 것은 버테브라하고 버테브라 사이에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는데 이 버테브라하고 버테브라 사이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허리 디스크 들어보셨죠? 목 디스크도 있죠. 그죠? 목 디스크도 있고 허리 디스크도 있죠. 뭐 이렇게 그 버테브라하고 버테브라 사이에는 인터버테브랄 디스크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고 이 디스크가 그 원래 위치에서 탈출을 하게 되는 것을 보통 허리 디스크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 같은 경우는 추간판 탈출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찾아오는 것이 두 번째 과제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애틀라스하고 엑시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틀라스하고 애틀라스는 C1이겠죠. 첫 번째 cervical vertebra고요. 설명을 읽어보죠. The atlas is the first cervical vertebra located just below the skull. 스컬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첫 번째 목뼈의 cervical vertebra이고 이것은 버테브럴 바디가 없습니다. 바디가 없다는 것이 좀 특징이고 ring-like structure. 그래서 이제 ring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냥 반지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 혹시라도 이제 뭐 문제 낸다면 목에 위치하고 있는 반지 모양의 구조물 두 가지가 뭐냐라고 하면은 뼈로 되어 있는 것은 애틀라스이고 연골로 되어 있는 것은 크리코이드 카틸리지죠. 그리고 위에 있는 뼈는 스컬의 어디랑 아시피탈 본 뒤통수뼈. 뒤통수뼈가 사실은 딱히 뒤통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 스컬의 아래쪽 바닥면도 이루고 있죠. 바닥면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아시피탈 본에 있는 정확히 말하면 아시피탈 컨다일이라고 하는 것과 위에 아틀라스의 수피리어 아티큘러 페이셋이 서로 관절 이렇게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름 그대로 아시피토 오시피탈 조인트, 뭐 오시피탈 아틀란토 조인트라고 하진 않고 아틀란토 오시피탈 조인트라고 부르죠. which allows for nodding. nodding이죠. nodding은 뭐예요? 고개를 까딱거리는 건데 사실 이것은 10도에서 15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사할 때 하는 그 폴더 인사는 실제로는 허리는 물론이고 제일 많이 움직이는 부분은 고관절, 여러분들의 힙 조인트에서 제일 많이 움직인다는 걸 실제로 공손하게 인사를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통해서 플렉션하고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해부학적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굴곡과 신전이라는 표현으로 되는 것인데요. 네, 요거를 통해서 이제 머리를 까딱할 수 있는 그런 무브먼트를 하죠. 두 번째는 엑시스 같은 경우에도 네, 그 그림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 이 엑시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렇게 위로 솟아 있는 큰 돌기가 있는데 그 돌기가 오돈토이드 프로세스입니다. 요거는 오돈트라는 게 사실은 치아이죠. 마치 치아처럼 위로 뻗어 있다고 해서 또 다른 뜻으로 댄스라는 표현도 쓰긴 하는데 이것이 바로 축이 됩니다. 축이 돼서 이 축 위로 애틀라스가 돌아다닐 수가 있죠. 이것을 이제 이것 자체가 이제 그 관절이 돼서 역시 애틀란토 엑시알 조인트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 이 조인트를 애틀란토 엑시알 조인트 여기에 나와 있죠. 로테이셔널 무브먼트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이제 목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근육들을 통해서 목이 꽤 다양한 움직임을 할 수 있는데 주요한 두 가지 움직임이 이렇게 끄덕거리는 운동이랑 아니면 좌우로 도리도리 흔드는 운동인데 사실은 애틀란토 엑시알 조인트에서 이제 그 로테이셔널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물론 여기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 C2 이하의 목뼈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을 이렇게 많이 돌렸을 때는 로테이션을 많이 했을 때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합쳐져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제 애틀란타 엑시알 조인트에서 그것이 가장 크게 일어나고 그것의 로테이션에 맞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로테이션에 맞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특별한 조인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haking the head no 해서 아니다라고 표현할 때, 부정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C2이니까 애틀라스 첫 번째 그 목표보다는 바로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정답이겠죠. 네, 그리고 이 조인트는 다른 몸에 있는 다른 조인트들도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중간에 중쇄 관절이라고 하는 관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articulation 서로 맞닿아 있는 것은 cervical vertebrae articulate with each other through facet joint located on the articular process. 네, 여기 위쪽에 제가 설명을 생략했는데 그 전체적인 목뼈 위에는 articular facet이라고 하는 것이 위아래에 달려 있었고 서로 이렇게 그 맞닿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These joint permits various movements of the neck, including flexion, extension, lateral bending, and rotation. 자, 여기 나와 있는 flexion은 밴딩이죠. 밴딩 일종의 밴딩인데 앞으로 숙이는 것, 익스텐션은 목을 뒤로 젖히는 것, 레터럴 밴딩 목을 옆으로 해서 그쪽 방향의 어깨 쪽에 가깝게 하는 것, 로테이션은 목을 돌리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이 가능하죠. 여러 가지 운동이 가능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린이나 사람이나 이 목뼈의 그 개수는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긴 목도 실제로는 사람의 움직임이랑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이제 이 그 기린의 목뼈는 목뼈 자체의 길이가 상당히 하나의 목뼈, 즉 그러니까 아틀라스든 엑시스든 C3든 뭐 C7이든 하는 것이 굉장히 긴 길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목이 긴 거죠. 사람도 사람에 따라서 그 목이 좀 긴 사람과 짧은 사람이 있게 되어 있죠. 네, understanding the anatomy of cervical vertebrae is crucial for diagnosing and treating conditions affecting the neck, and such as fracture, degenerative changes, spinal cord compression 등으로 이렇게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때 자세가 별로 좋지 않으면 되게 이 목뼈를 심하게 이제 목뼈로 불가능하진 않지만 굉장히 힘든 운동이나 자세를 취함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의 건강에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건강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